자,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것은 CSS 레이아웃과 연관된 거고,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CSS 레이아웃과 연관된 맥시멈 widt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idth하고 맥시멈 width의 차이점, 내가 영어로 된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쭉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맥시멈 뉴스를 보면은 맥시멈 뉴스 실제 예를 가지고 우리가 화면 사이즈가 이제 틀릴 때 화면 사이즈가 비록 적어지거나 하더라도 이미지가 이렇게 축소돼서 보이게 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맥시멈 뉴스를 쓰면 되겠는데, 자, 여기 예를 보면은 위에 두 가지 이 div ex1과 그 다음에 다음 것 ex2가 있는데, 이 내용이 500픽셀인데 500픽셀을 화면을 약간 조절을 했더니 500픽셀인데 그대로 500픽셀을 유지하고 있죠. 위에 것은. 밑에 것은 맥시멈 뉴스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맥시멈 뉴스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것을 썼을 때 맥시멈 500픽셀이 되고 화면 사이즈가 줄어들 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그런 것은 아무래도 데스크탑 PC에 비해서 화면 사이즈가 적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리스폰시브하게 화면 사이즈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되는 레이아웃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다른 것들 앞에서 하고 중복되는 부분, 공통적이고 간단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주로 각 챕터에서 설명하려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하면은 화면상의 어떤 레이아웃과 연관되는데, 포지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속성값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먼저 예를 오른쪽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내가 화면을 스크롤링을 이렇게 하더라도 픽스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여기서 설명하려는 포지션 중에 값이 픽스트. 몇 가지 속성값이 있는데 스태틱이 있고 렐러티브, 픽스트, 앱솔루트 또는 스티키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폴트는 항시 우리가 디폴트는 신경 써야 되는데, 디폴트는 기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명시를 안 했을 때 그 프로퍼티 밸류가 디폴트가 되는데 이게 스태틱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 스태틱, 이것은 우리가 따로 명시를 않더라도 이것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한번 보면은 스태틱이라는 게 뭐냐, 그 문자 그대로 스태틱 하면 좀 고정됐다는 그런 의미죠. 이 화면상에 먼저 나온 순으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순으로 바디 내용을 보면은 포지션이 있고 그 밑에 P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div가 있는데, 이 순으로 div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스태틱이죠. 그 다음 영역에서 이렇게 새로이 등장하는 거죠.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자, 이 부분이 스태틱이고, 스태틱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빼죠. 여기서 빼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스태틱의 이 전체를 뺐기 때문에 그 옆에 테두리 같은 게 없어졌는데 다시 온위치 해가지고 스태틱이란 부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서 스태틱이란 부분. 자, 뺄 때 우리가 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하면은 코멘트 문이 되죠. 자, 그래서 그걸 넣더라도 똑같죠. 자, 이 부분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렐러티브는 앞에 디폴트인 스태틱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자, 렐러티브를 사용했을 때 렐러티브는 어떤 위치 관련된 레프트라든가 탑이라든가 그런 값을 갖고 있는데, 자, 렐러티브의 상대적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날 곳이 스태틱인데, 스태틱에서 이제 자동으로 디폴트로 그 영역을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위치 값을 주면은
그 나타날 곳에서 왼쪽으로부터 얼마, 여기 탑으로부터 얼마. 자, 여기서 탑도 한번 넣어보죠. 탑도 한 100픽셀 해서 하면 좀 내려온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나타날 위치에서 왼쪽으로부터 30, 탑 여기서부터 또 아래로 Y축이죠. 그래서 100픽셀 이렇게 이동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relative position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픽스트가 있는데, 항상 이제 문자 그대로 어떤 이 속성 값이라든가, 이런 속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의미하고 연관돼서 신경을 쓰면 되겠어요. 자, 픽스트. 위치가 아까 오른쪽에 나타난 거 있죠? 픽스트. 자, 픽스트는 우리가 또 bottom, 그 다음에 right. 근데 이것을 right를 left라고 보면 왼쪽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픽스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도 바텀도 이렇게 탑으로 한번 해보면 어디에 나올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탑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화면을 뭐 키우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크롤링을 좀 이게 다른 내용이 많으면 스크롤링이 또 버티컬리 필요하겠죠. 버티컬 스크롤링 바가 등장하니까 그때 이렇게 움직여 보더라도 스탯 이렇게 픽스트인 것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 앱솔루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앱솔루트는 조금 그 혼동을 주는 단어인데,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서 한번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앱솔루트를 렐러티브 쓰고 앱솔루트 썼는데, 앱솔루트는 일반적으로 렐러티브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를 쓰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유니버스, 우주 큰 전체 범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안에서 이제 절대값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이 절대적인 이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이 제일 큰 화면 여기서부터의 절대값이 아니라 렐러티브하고 관련된 거기서 정해진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렐러티브가 있고 이거죠. 그 다음에 앱솔루트가 있는데 이 안에서 앱솔루트가 쓰였기 때문에 이 앱솔루트는 이것이 하나의 이것의 우주가 되겠고, 거기서 그 우주 개념상 우주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 전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건지 라이트로 0, 그 다음에 위스가 200픽셀, 하이트가 100인 것을 이렇게 그렸는데 탑은 80이고, 자, 이 부분을 탑을 한번 0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0이 제일 꼭대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꼭대기로 가는 건지. 자, 여기 꼭대기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렐러티브에서 그 앞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div 영역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의 전체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서 앱솔루트는 그것으로부터의 값. 그러니까 앱솔루트라는 게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이 없다 하면은 자, 렐러티브 이게 없다. 자, 런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렐러티브 없으면 그 전체 원래 브라우저 화면 전체 있죠. 그것이 하나의 유니버스가 돼서 그것으로부터 좌표의 값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탑에서 0,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80,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기가 width, height 이렇게 해서 그려진다. width 또 한번 100으로 줄여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스티키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은 스티키, 문자 그대로 스티키. 자, 이 부분이 스티키한 거예요. 스티키하게 여기 붙어 있죠. 제일 처음에는 스크롤링이 같이 되다가 여기 가서 더 이상 안 넘어가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픽스트하고 틀리죠. 픽스트는 처음부터 고정이었고 이렇게 스크롤링 할 때도 고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스크롤링 할 때 일단 여기 위치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키는 렐러티브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픽스트, 그래서 렐러티브 그 다음에 픽스트 토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키를 보면은, 스티키, 이거죠. 자, 스티키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디 부분을 봐서 어떤 구조로 된 건지 전체 콘텐츠가. 자, P try,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I am sticky,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그 밑에는 단순하게, 자, 이렇게, div 안에 이제 패러그래프들이 있고,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클래스 스티키. 자, div의 클래스 스티키 이 부분을 보면은 이분이 포지션이 자, dash 웹킷 대시는 초창기에 HTML5라든가 CS3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못할 때 브라우저들이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할 때 앞에다가 이제 프리픽스, 이걸 프리픽스라고 하는데 접두어 dash 웹키트 해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걸 이제 인터프리팅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브라우저는 다 이런 게 이제 필요 없고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멘트문으로 하거나 없애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 과거에 최근에 브라우저가 아닌 옛날 올드 버전의 브라우저를 쓰는 거라든가 그런 컴퓨터라면 이런 것이 없으면은 스티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는 것처럼 이제 결과가 보이겠죠. 자, 그래서 탑이 0이다. 자, 0에 이렇게 딱 고정돼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고정돼서 이렇게 나온 게 스티키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오버래핑을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것도 그림이 이제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글씨가 속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지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글씨가 안 보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Z-인덱스가 되겠어요. 이 Z-인덱스를 써서 그 나타나는 엘리먼트들의 그 유치를, 눈에 보이는 유치를 어떤 순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게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작으면 적을수록 마이너스도 포함해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클수록 위에 덮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겠죠. 만약 Z-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Z-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기본은 이제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내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등장하게 값을 뭐 1을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 글씨가 나온 이후에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자, 이것을 만약 값을 굉장히 크게 했다. 그 똑같은 거가 되겠어요. 좌우지간 이 앞에 걸 0으로 생각하고 그것보다 크게 하면은 자, 0으로 똑같이 했을 때, 자, 그것도 이제 안 보이죠? 이것도. 자, 이미지가 이것이 등장하고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똑같은 얘기라면.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적게, 마이너스도 뭐 굉장히 이미 어떤 작은 마이너스다. 먼저 이게 나타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Z-인덱스가 보여주는 오버래핑하는 그 순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의 어떤 그 설명하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유치, top left, top right, center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op left. 자, top left하고 글씨가 위에 올라왔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 스타일에 선택자들이 좀 많이 있죠.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top left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자, 안에 바디 부분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텍스트 부분,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div 속에 이미지가 있고 div가 있죠. div는 전체 컨테이너가 되겠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또, 그 밑에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top left라는 현재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div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두 개죠. 이름 클래스 컨테이너하고 top left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하고 top left. 자, 컨테이너가 사용하고 있는 포지션은 relative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relative를 기준으로 top left는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유니버스가 돼서 absolute 값 밑에 준 것이 이제 그것을 기준점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정해 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absolute라는 게 뉘앙스가 이 의미 자체가 풍기는 게 꼭 요 위에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전체 절대적인 이 전체를 유니버스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relative 컨테이너 바로 이 부분이 절대적인 유니버스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주어진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op left를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포지션이 absolute고 top 8픽셀 그 다음에 left 16픽셀. 여러분들 이걸 값을 바꿔보면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고려가 된 건지를 0픽셀을 해보면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가 이 부분이죠.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 속에 이 클래스 컨테이너 속에 이미지가 있고 바로 이 설명하는 타이틀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 컨테이너에는 포지션을 relative를 하고 relative를 않고 만약 컨테이너를 relative를 않고 만약 이렇게 디폴트인 스태틱으로 했다. 자, 그러면 top left가 전체를 유니버스로 생각하고 맨 위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기준점이 아까 relative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돼서 여기서 넣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의 어떤 타이틀을 넣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유치 같은 거 바로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걸로 이미지를 여기에 넣고 컨테이너 속에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 앱솔루트를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건 해보고 자, 다음 챕터를 보면은 자, 오버플로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SS 레이아웃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니까 넘치는 거죠. 넘치는데 자, 어떤 넘쳤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텍스트 사이즈가 어떻게 넘쳤을 때 어떤 보이는 어떤 그 에어리어 사이즈보다 넘쳤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너무 컸을 때 그래서 어떤 영역 속에 못 들어갔을 때 자, 그런 경우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거 그 다음에 실제 더 길이는 이렇게 길 때 이렇게 스크롤 바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스크롤링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자, 여기서 오버플로우 테스트라는 ID 오버플로우 테스트라는 이것이 자, 여기서는 오버플로우가 스크롤로 돼 있죠. 스크롤. 자, 스크롤. 자, 이것의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 사이즈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 이거 오버플로우를 한번 없애보겠어요. 그러면 디폴트로 어떤 것이 적용이 되는 건지.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우리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죠. 스크롤링 할 수 있는 스크롤바도 없기 때문에 내려볼 수도 없고. 자, 이게 디폴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오버플로우의 값은 뭐가 있는지. 자, visible, hidden, scroll, auto가 있다. 자, auto는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의 auto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각각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자, visible은 이렇게 실제 영역이 이거라면은 그 밑에까지 다 보이게. 그러니까 이 영어의 의미가 주는 그대로 속성값이 주는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고. 실제 소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히든은 문자 그대로, 밑에 그 잘리는 부분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히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스크롤이 있고 오토가 있는데, 오버플로우 스크롤은 이렇게, 그게 길건 또 짧건, 짧게 한번 이거 해보죠. 스크롤 바가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짧게 해야죠. 스크롤 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것이 세팅 이 부분이 아니고 div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한 줄로 몇 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스크롤 바가 필요 없을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스크롤 바의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죠. 자, 오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 다음 거.
오토는 자동으로 판단해서 자, 오토. 필요하면 나타나고, 자, 오토. 자, 밑에 마찬가지로, 그 전체 줄을 짧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스크롤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스크롤 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크롤 바는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토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스크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없죠. 이미지 같은 게. 자, 이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도 방향에 따라서 X방향, Y방향. 자, 이렇게, X방향이면은, 자, 이렇게, X방향은 히든. X는, 자, 오버플로우 X방향은 히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Y는 스크롤. Y만 스크롤. 자, 오버플로우 X 쪽은 바가 나타나지 않죠. 그건 없앤 거예요. 그래서 히든. Y쪽, 이게 Y쪽인데 Y쪽만 나타나고 밑에는 없죠. 오버플로우 했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오버플로우 했을 때 스크롤 하면은 아래쪽, 위쪽 전부 나타나죠. 비록 이게 바는 없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이미지가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오버플로우 X, Y로 이렇게 그걸 틀리게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트도 레이아웃과 연관되는 거예요. 플로트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어떤 것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또 뒤에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레이아웃과 연관되는 것들을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플로트 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레이아웃, float and clear. float는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제 표류하다, 떠 있는 거죠. 떠다닌다. 무엇이 떠다니느냐? 자, 왼쪽으로 이게 이 엘리먼트가 왼쪽으로 떠 있는 거예요. 둥둥 떠서 왼쪽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컨트롤을 오른쪽에 떠 있도록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플로트 속성은 값이 left면 왼쪽으로 뜨게,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뜨게, none이면 안 뜨게. 그다음 inherit는 이제 앞에 parent의 어떤 상속을 받아서 뜬다. 뜨는 값은 left, right, none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float right 하면은 자, 어떤 것을 오른쪽에 뜨게 할 건가? 이게 여기서 이제 결과를 먼저 보면은 이 이미지, 파인애플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거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인데 우리가 플로트를 써서 레이아웃을 한다 하면은 이거 이미지죠. 이미지를 뜨게 한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앞에서 배운 것들과 같은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는 부분이 플로트가 라이트일 때 어떻게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응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게 하고 싶다. 플로트 레프트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뜨게 할 수가 있겠어요. 뜨지 않게 한다. No float. 그러면 none 하면 되겠어요. none.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미지,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은 패러그래프가 먼저 있고, 패러그래프 이거 있죠?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가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미지가 먼저 나왔죠? 이미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밑에 바텀에 맞춰서 그 뒤에 글씨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플로트가 none인 경우인데, 만약 이걸 없애버리면은, 플로트에 대해서 디폴트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디폴트가 바로 그것이 되겠어요. 플로트가 없는 거예요. none. 자, 그래서 플로트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글씨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건지, 어느 쪽에 뜨게 할 건지, 그런 것과 연관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플로트 레프트,
그 다음에 다른 뭐 속성들을 이렇게 주면은 패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서 응용한 예를 보면은, 자, 여기서는 플로트 레프트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유용하게 할 수 있겠는데, 내비게이션 메뉴를 뒤에 또 자세히 여러 번 나올 텐데, 이렇게 div 2, 1, 2, 3 이렇게, div는 원래, 이걸 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div. 이렇게 블록 엘리먼트로 한 라인씩 전부 차지하고 그 뒤에 것은 새로운 라인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둥둥 떠가지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하면은 메뉴 바가 그런 식으로 많이 표시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메뉴 바를 표현할 때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올 텐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메뉴. 이게 플로트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플로트를 이용해서, 자, 이것을 그만 본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플로트 레프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메뉴바로, 내비게이션 메뉴바로 많이 활용하는데, 뒤에 또 이런 애가 자세히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플로트인데, 플로트가 이제 있으면은, 먼저 앞에 플로트가 있으면 그 뒤에 계속 그 뒤에 것들이 표류를 해서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그 옆에 달라붙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는 경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안 뜨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클리어가 되겠어요. 왼쪽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왼쪽 안 뜨게, 또 오른쪽 안 뜨게, 또 양쪽 다 안 뜨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것이 클리어다. 그 뒤에 또 웨이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오버플로우를 쓴 거죠. 자, 클리어 픽스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이 클리어 픽스가 있고, 클리어 픽스 이 부분을 보면은, 파인애플 두 번째 이건데, 자, 앞에 것은 자, 여기서 패러그래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 패러그래프에 하나는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이 오버플로우를 일단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오버플로우 오토를 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클리어 픽스, 이놈이 오버플로우가 생겼을 때 그 영역을 더 이렇게 더 늘려서 이 div의 보더 라인이니까 그렇게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트 엘리먼트. 아직 플로트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또 유용한 예가 되겠는데, 박스, 이런 박스들이 있죠. 박스를 이렇게 보일 때 이 옆에 폭이 균일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디자인상. 자, 여기서 이제 박스하고 연관된 것을 이제 플로트를 우리가 속성을 써서 왼쪽으로 이렇게 플로트 하도록 만들었는데, 세 개면은 이제 100%를 3으로 나눴을 때 꼭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약 33.3%, 33% 이렇게. 그러면 이거 퍼센티지로 하니까 리스폰시브하게 그 정도 차지하니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균등하게 3분의 1씩 이렇게 나뉘어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플로트 레프트고, 위스는 33.3%가 되겠고, 자, 클리어 픽스 뒤에 또 이렇게 컬럼해서 애프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슈도 엘리먼트라는 게 뒤에 배울 텐데, 이것에 닷 클리어 픽스의 뒤에 있는 것, 닷 클리어 픽스 있는 것에 이제 뒤에 있는 거, 이것들의 속성을 이렇게 스타일링을 속성값을 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컨텐트는 다 아무것도 없게 클리어 시키고, 그 다음에 클리어도 시키고, 뒤에 플로트를 클리어 시키고, 클리어 버스는 왼쪽, 오른쪽 전부 다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게 설명이 뒤에까지 끝까지 따로 설명되는 건 없는데, 디스플레이의 테이블, 이 속성값. 테이블은 테이블 모양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어요. 원래는 디스플레이에서 이 챕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블록, 또 인라인 블록, 그 다음에 넌, 이 정도만 알면 되겠는데, 디스플레이에 뭐 테이블도 있고, 테이블 셀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 모양으로 하는 거라든가, 그 밖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테이블이라고 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없애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컷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 자, 그런데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나중에 배우고 또 다시 그때 설명하겠지만, 디스플레이 블록 하면은 여기서 그 차이는 여기 달라붙고 뭐 한 그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 디스플레이 테이블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는 디스플레이 블록 뒤에 또 나올 테니까, 또 이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안 빠지고, 앞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속성값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걸 빼더라도 플로트로 해서 같은 균등하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일단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선 주로 이제 플로트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이 중요한데, 이 박스 사이징이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한 건데, 원래는 별도의 챕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CSS 박스 사이징 챕터가 뒤에 있겠어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또 배울 텐데, 박스 사이징. 자, 우리가 배울 챕터들이죠. 어드밴스드. 뒤에 박스 사이징 여기 있죠. 나중에 또 나오는데, 중간에도 이렇게 앞에 배워야 될 부분이 중간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 박스 사이징. 자, 박스 사이징은 자, 이런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설명하려는 부분을 보고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지를, 이런 응용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컨테이너가 이제 각각 이미지 위스가 33.3%씩 이렇게 차지하도록, 플로트는 레프트도가 되도록, 그것의 소스를 보면은 이미지 컨테이너 속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미지 컨테이너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전체를 이 클래스 클리어 픽스 안에 넣었죠. 자, 이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자, 여기에 이미지들에 대한 또 스타일도 있는데, 위스는 100%, 위스는 이렇게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위스가 100%다 그 이야기인데, 자, 이걸 한번 확대해 보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컨테이너를 보면은 플로트가 레프트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33%씩 차지하면서, 약 33.3% 차지하면서 이렇게 세 개가 균등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어떤 종류의 엘리먼트건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로 한다. 이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위스하고 하이트는 원래 위스하고 하이트는 콘텐트에 대한, 박스 속에 있는 콘텐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패딩이라든가 보더의 두께라든가 이런 거 포함을 않는데, 보더 박스로 했을 때 위스 자체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위스 자체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표현이 된다. 이 위스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50% 하면 이것이 100%인데 그 자체가 그것의 50%만. 다른 것도 이렇게 줄여서 딴 것도 70%로 해보죠. 자,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은 이제 보더 박스 사이징인데, 보더 박스는 전체에 이 설명이 그렇게 썩 좋은 설명은 아닌데, 전체 위스가, 콘텐츠의 위스가 박스 사이즈, 보더까지 포함한, 패딩까지 포함한 그것의 위스하고 같다. 하이트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썩 좋은 애는 아닌데,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응용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 뒤에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그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플렉스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플렉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어요. 생략하고 이 버티컬 하이트를 이렇게 또 호라이전털 위스를 같이 조절을 한 애가 되겠는데, 자, 이 부분보다는 이건 이제 플렉스박스 챕터에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어떤 내용들은 조금 앞에서 배울 내용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진행하기가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데, 일단 기본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고, 퀴즈라든가 시험에서 나중에 또 그 챕터에서 또 자세히 다뤄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챕터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쭉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울 내용이 중간에 나왔다. 그런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알면 좋고, 좀 스킵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다음에 각 챕터에서 자세히 그것에 포커싱해서 배울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내비게이션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를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뒤에 또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걸 내비게이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한 건지, 언오더드 리스트를 쓰고 리스트들을 쓴 건데, 이것을 원래 리스트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각 라인이 이 리스트 이것을 없애보겠어요. 플로트를 안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한 줄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죠. 끝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리스트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들 때 플로트를 쓰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다시 지우고, 여기서 플로트가 돼야 되는데, 자, 리스트 플로트는 레프트로. 자, 이것을 보면은 홈, 뉴스, 컨택트, 그 다음에 어바웃인데 홈만 좀 평상시 빨갛고 다른 것과 차별화를 시켰죠. 이거 홈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중에 li, 그 다음에 a는 리스트에 속한 a 앵커 태그가 되겠어요. 그것의 속성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한다. 이것은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이면서 블록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속에 들어가면서 블록이다. 그 의미는 위스하고 하이트를 차지한다 이 말인데, 한 라인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인라인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인라인이 있고, 디스플레이 블록이 있고, 디스플레이 넌 없는 게 있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대시 블록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앞에서 테이블도 있었지만 테이블은 아직까지 자세히 설명된 게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거다 정도만 이해하고, 이렇게 인라인 블록. 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블록의 어떤
그 위스, 하이트, 여기서 하이트가 크게 영향을 준 건데, 자, 블록을 했을 때 위에 하이트까지 이렇게 차지하도록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게 인라인 블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 호버 하는 거죠. 호버. 그 링크가 걸려있는 A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꾼 거죠. 그리고 111은 이게 둘둘이니까 그것에 숏핸드로 표기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위에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메뉴를 표현할 때 자주 활용하는 거니까, 또 뒤에 또 더 이제 복잡하게 인티그레이션해서 더 복잡한 웹페이지로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뒤에 또 참조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 속성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HTML, CSS,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까지 이렇게 묶어서 전체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 각각의 엘리먼트들 하나씩 배우고 있지만 전체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자, 웹 레이아웃. 자, 웹 레이아웃에 이런 뭐 예를 들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실제 우리가 화면 이런 뭐 화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화면이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구현할 수 있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구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레이아웃에 위에 헤더 부분이 있고 아래 푸터 부분이 있고 그것의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칼럼으로 쪼개볼 수가 있겠는데 칼럼, 이것도 다른 칼럼. 자, 그래서 칼럼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를 또 앞에서 한 것처럼 양쪽을 이제 클리어 시키는 클리어 픽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콜론이 두 개가 들어가면 슈도 엘리먼트라는 건데 그 앞에 엘리먼트 뒤에 애프터는 이런 속성을 갖도록 스타일링 한다. 자,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테이블 모양으로만 보인다. 그런데 이제 블록, 앞에서 배운 인라인 블록,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해하면 되겠고, 테이블은 참조로만 테이블 형태로 보이려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메뉴는 위스를 25%, 컨텐트는 위스를 75%. 자, 이 부분은, 위스가 이 부분이 25%가 되고, 컨텐트는 이 부분은 75%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가 되겠어요. 자, 전체를 한번 이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자, 박스 사이징은 보드 박스를 해서 들쑥날쑥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잘 디자인상 잘 보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래스 덧 헤더는 클래스명 헤더 클래스나 또는 푸터 클래스나 그것은 이제 스타일링이 이렇다. 속성, 그 다음에 속성 값으로. 이것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레이 백그라운드죠. 그 다음에 칼럼은 여기 있는 칼럼에 적용시킬 건데 플로트는 레프트. 자, 플로트 할 때 이렇게 자, 레프트로 되어 있죠. 클리어픽스 앞에 썼던 것도 써서 플로트가 더 작용하지 않도록 클리어픽스를 시키고, 자, 그래서 여기서 the flight, the city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맨 밑에는 이제 푸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클래스는 the city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콘텐츠인데 컬럼과 콘텐츠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이제 이 스타일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클래스 두 개. 위에 컬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컬럼하고 메뉴는 컬럼 메뉴.
메뉴 여기 있죠. 메뉴 25%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여기에 이제 컬럼하고 메뉴 이 부분이죠. 컬럼하고 메뉴.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래스가 반영이 돼서 unordered list, 그 다음에 리스트. 로 표현한 게 이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컬럼은 똑같은 컬럼인데, 이 부분은 이제 컨텐트, 이 부분, 컨텐트 클래스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푸터는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푸터는 맨 밑에, 클래스 푸터는 디자인할 때, 자, 푸터는 이 부분이 되겠죠. 맨 밑에. 푸터 클래스 푸터를 보면은, 여기 똑같이 헤더나 푸터나 똑같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제 이렇게 CSS까지 또 CSS 여러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서 이런 화면이 보이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숙달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제 기본 구조를 바디 부분에 있는 HTML 쪽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CSS 봐서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 디자인하고 할 때는, 웹페이지 디자인하고 할 때는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고, 이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역으로 이제 지금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게 떠올라야겠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뭐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 편리한 몇 가지 구현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같이.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제도 한번 해보고. 자, 역시 뒤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CSS 레이아웃과 연관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인라인 블록은 앞에 인라인과 또 블록과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인라인이면서 블록 그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겠어요. 자, 인라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 라인 속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블록은 한 줄을 전체를 차지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팬 같은 경우는 인라인이었죠. 그 다음에 A도 인라인이었고,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스팬에 대해서는 디폴트가 뭐 인라인이지만 그래서 디폴트인 것은 여기다 따로 쓸 필요는 없지만은 각각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한번 여기다가 해본 거예요. 인라인 블록과 맨 위에 것은 이제 디폴트여서 차이는 없을 텐데 있으나 이렇게 빼나. 자, 디스플레이 먼저 스팬 A 맨 윗부분에 관련된 것이, 자, 이 부분이죠. 스팬 A. 자, 여기다 스팬 A를 썼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인라인으로 나왔죠. 인라인. 디폴트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라인 이 부분을 좀 한번 빼고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 속에 인라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인라인인데 블록으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이트하고 윗을 차지하는, 하이트하고 윗 100이죠. 이렇게.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또 필요하다 했을 때 인라인 블록을 고려해 보면 되겠고, 블록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각각이 한 줄 전체를 이렇게 차지해 버리죠. 이 줄 전체를 끝까지 블록. 뒤에 건 또 새로이 시작하고. 그게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 했을 때 결과가 되겠어요. 자, 내비게이션 링크를 만들 때 이렇게 인라인 블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먼저 소스를 보죠.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li를 inline 블록 했는데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록 않고 그냥 inline로만 앞에서 뭐 그런 변경된 애도 보긴 했지만 여기서 inline로만 간단히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블록이 제시하는 거기 그 이제 위스하고 하이트 그걸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가 줄어들었죠. 자, 이것을 이제 블록으로 하면은 어떤 차이가 또 생기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을 한 블록으로 한 그 영역을 한 줄을 각각 새로이 차지하는 줄 그걸 그런 형태로 해서 보여지니까 좀 디자인상 내비게이션 메뉴로 활용하기에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인라인 블록이 앞에서처럼 유용하게 이용될 수가 있겠다. 내비게이션 메뉴로. 마찬가지로 이제 또 CSS 레이아웃에 아직 그 관련된 부분인데 허라이전털 그다음에 버티컬 얼라인이 또 중요하죠. 디자인상. 허라이전털도 중요하지만 버티컬리 이게 중간에 또 들어가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센터에 두는 거 그것을 이제 마진을 오토로 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오토로 하고 그것을 이제 위스를 50%라 했을 때 남은 공간이 또 50%일 텐데 그걸 중간으로 하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자, 이게 보더 부분까지 포함한 이 영역 엘리먼트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마진 오토를 여기서 마진 오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 오토가 이게 마진이 있는데 이것을 오토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균등하게 나눠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디폴트는 이게 레프트 쪽으로 얼라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보인다.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유스를 100으로 했을 때 한번 이 내용 보죠. 설명한 내용. 여기서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이 부분 텍스트 라인이 센터가 이렇게 사용됐는데 텍스트 라인 센터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센터로 이렇게 라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 가지 얼라인을 간단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또 센터에 두는 거 얼라인. 자, 이미지를 보여줄 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하고 자, 이미지는 원래 인라인인데 인라인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빼면은 인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마진 왼쪽 오른쪽 오토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마진을 오토로 하고 또 디스플레이 자,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마진 오토하고 디스플레이 블록 이게 인라인이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미지는 디폴트가 인라인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left and right align 포지션을 이용해서 포지션 또 앱솔루트가 아까 렐러티브하고 같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또 얼라인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얼라인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앱솔루트를 써서 우리가 어떤 값을 right 또 이렇게 0에서 오른쪽으로부터 0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얼라인이 안 돼 있는 거고 플로트를 줘서 이렇게 얼라인을 한다. 플로트 라이트 하면 라이트. 자, 그래서 플로트를 또 얼라인 하는 하나의 속성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플리픽스 앞에서 나온 거 반복이니까 이분을 생략하고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버티컬리 센터도 되게 얼라인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그 패딩을 넣었을 때
패딩을 넣어서 하는 방법 한번 이게 참조해보고, 이 버티컬리 관점에서 보기 바랍니다. 하라전틀리는 아직 그 센터로 지금 안 왔는데, 패딩을 넣어서, 패딩.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을 센터로 해서 이렇게 버티컬리, 하라전털리, 센터로 온라인 시킨 응용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라인 하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라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을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지션 렐러티브 써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앱솔루트하고 렐러티브 써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또 앞에서 배워야 될 CSS3 어드밴스드 토픽이 되겠는데, 트랜스폼 트랜슬레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해를 못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배울 그런 내용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온라인 하는 것이 나왔는데, 플렉스박스도 마찬가지, 플렉스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이해할 필요는 아직은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비네이터스. 콤비네이터는 우리말로 이제 결합자, 컴바인 한다면 결합하다, 콤비네이션 하면 어떤 조합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조합하느냐? CSS에 실렉터를 우리가 실렉터들을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렉터들이 여러 개가 사용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둘 사이에 이렇게 실렉터 둘 사이에 우리가 CSS를 쓴다 하면 어떤 실렉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실렉터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실렉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부호,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부호를 가지고 어떤 실렉팅 할 때 결합자로서 다른 또 실렉터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div하고 p 하면은 이건 이제 div에 속한 자손 p. 자, 이 디센던트는 자손이니까 이 div의 자손들, 그 엘리먼트 p를 보면은, 자, a를 보겠습니다. div 이 부분, div의 자손 p 이것도 자손이죠. 3도 여기는 이제 그 손자뻘 되는데, 바로 여기는 밑에는 자식이고 이건 손자뻘, 섹션 밑에 있으니까. 자, 그것들을 전부 선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셀렉터가 선택하는 건데, 이 선택자가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그걸 그룹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의 스페이스는 자손이다.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또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차일드 실렉터는 그 바로 손자가 아니라 그 이런 꺽쇠 모양, 그레이터 된 꺽쇠 모양을 가지고 바로 밑에 속한, 자, B 이거죠. 4까지. 밑에 이놈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CSS 디자인, 스타일링을 어디에 적용시킬 건지,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 결합자,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것이 바로 콤비네이터가 되겠어요. 다른 것들도 이제 쭉 보면은, 플러스는 바로 어드제이슨트 시블링은 이제 바로 인접한, 가장 바로 가까이 있는 div하고 플러스 p는 div의 가장, div 어디죠? div 플러스 div 이거니까 형제 p, 가까이, 제일 가까운 형제. 자, 제일 가까운 형제를 선택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뒤에 있는 일반적인 형제들을 선택을 할 때 tilde를 쓰면 되겠어요. div하고 그것의 뒤에 있는
형제를 보면은 자, 그걸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디자인을 적용시킨다. 자, 여기 챕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강의 주하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양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거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약간 빠른 속도로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도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나온 게 이제 반복됐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는데, 자, 마우스를 위에다 올렸을 때, 자, 이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클릭했을 때. 자, 신텍스를 보면은 이렇게 select 그다음에 슈도 클래스 앞에서 배운 건데, 자, A 태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A 태그. 거기에 그 링크 뭐 visited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속성과 속성값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호버도 있고, 그 다음에 슈도 클래스하고 CSS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접목을 시켜서, 자, A하고 슈도 클래스, 그 다음에 이거 클래스죠, 그냥. A에 속한 하이라이트. 거기에 슈도 클래스, 컬런 호버에서 그것만 이제 디자인을, 이 컬러를 이렇게 바꾸는 디자인. 자, 그래서, 금방 봤던 것처럼 A 태그, 하이라이트, 클래스명 하이라이트.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호버가 됐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밑에 것은 클래스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같은 뭐 A 클래스일지라도, 그 클래스, A 태그일지라도, 하이라이트 클래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적용, CSS 호버 이펙트가 적용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호버는 좀 유용하게 div라는 어떤 영역 위에만 올라가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div 하고 바로 거기에 div 컬런 호버 이런 식으로 슈도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호버라는 슈도 클래스. 자, 툴팁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P 위에다가 얘를 보죠. 금방 봤지만 여기다가 실제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다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 호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느냐? 이 P 여기에 호버 여기 div 여기에 올라간 거죠. div 여기에 그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이 호버만 가지고 div에 호버가 됐을 때 그때 디스플레이 또 블록을 가지고 이것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제일 처음에는 none인 것을 주의 깊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none이 그런 거예요. 만약 이것을 없애면은 처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폴트가 블록이니까.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것을 금방 봤던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다시 실행시키면은 자, 이렇게 안 보이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보이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바꾸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효과는 다른, 다이나믹 효과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물론 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CSS만 가지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차일드만 이렇게 또 골라서, 선택적으로, 첫 번째 차일드. first child는 이제 그런 슈도 클래스 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같은 개념이니까 P에 속한 I의 첫 번째 뭐 이런 거 그것만 이제 어떤 스타일링을 부여할 때 이거 랭귀지는 이렇게 랭은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겠어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뒤에 나온 A 위주로 자, 슈도 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엘리먼트는 그 콜론을 두 개를 써가지고 슈도 엘리먼트라고 분리를 하는데 지난 CSS2에서 이렇게 같이 콜론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슈도 엘리먼트, 슈도 클래스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개를 쓸 자리에 하나를 쓰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동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select하고 콜론 두 개 쓰고 pseudo element다. 그런데 pseudo element는 이제 콜론 두 개 쓰면 pseudo element인데 이게 이제 CSS3에서 최근 버전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표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pseudo element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라인이라는 pseudo element. 첫 번째 라인 어떤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거. 선택적으로. 첫 번째 글자. 첫 글자 한번 pseudo element 예를 한번 볼까요? 첫 글자 이것만. 컬러를 이걸로. 자, 이렇게 디자인을 특별한 이 줄의 첫 글자에만 적용을 시키고 싶다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pseudo element 이런 걸 써서 하는데 그러면 이런 pseudo element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쭉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이렇게 많이 있다. 첫 번째 first letter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는데 뒤에 쭉 얘가 나올 테니까 first letter 그 다음에 이렇게 multiple pseudo element도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letter이면서 첫 번째 라인 그것에 자 오늘은 한 시간이 좀 시간이 지나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강의를 새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게 2개씩으로 이렇게 매주가 진행돼서 그게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한 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이게 늘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첫 줄은 무조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리스폰시브하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위치, before 이것에 그 전에는 이것 전에는 어떤 아이콘을 넣고 URL, GIF 이미지 이렇게 before라는 것도 있고 또 after도 있다. 어떤 것 뒤에 H1 뒤에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pseudo element가 이용된다. 그 다음에 marker 자 marker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marker 컬러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디자인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건 마커라는 pseudo element 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 생략하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이용할 때는 더 많이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이면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S opacity는 이제 불투명도고 transparency는 반대 투명도가 되겠는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인데 0부터 1.0 0쪽이면 transparent한 거고 그 다음에 1이면 이제 불투명한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앞에서 나온 간단한 것이니까 이쪽은 쭉 이렇게 보면서 가겠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알파 값까지 넣어서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트랜스페런트 박스를 디자인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전체에 그것은 이제 좀 진한 이미지가 되겠고 그 안에 것은 이제 이렇게 opacity가 0.6 정도 되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div를 써서 또 트랜스박스가 있는데 이 트랜스박스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p 엘리먼트가 있죠. 자, 이 트랜스박스 클래스를 갖는 엘리먼트 자, 이거죠. 이거 div가 이거예요. 그 밖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거가 되겠고 그래서 백그라운드 div 백그라운드 이제 그 백그라운드 클래스명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것도 이제 리피트해서 전체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 영역을 그다음에 트랜스박스는 그 안에 이제 이런 걸 넣고 근데 opacity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opacity를 만약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바꿨다
자, 오페시티를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1이다. 그러면은 뒤에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것을 조금 이제 연하게 라도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하면서 이제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앞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바. 자,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이 나왔지만 여기서 좀 자세히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설명인데, 버티컬 내비게이션 바가 있을 거고, 호라이전털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 아주 뭐 디자인과 관련된 것 없이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은 블록이니까 한 라인씩, Li는 블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블렛 나오는 게 이렇게 디스크가 기본이니까 디폴트니까 그걸 보여줬는데 여기에 좀 이제 가미를 해서 내비게이션 바를 버티컬리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 블록이고 자, 여기는 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디자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들을 다 응용한 거예요. Vertical Navigation Bar. 호버가 됐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UL이 있고 LI 그 중에 이제 A 하이퍼링킹 된 놈. 그 다음에 거기에 호버가 됐을 때. 자, 여기에 이렇게 호버가 됐을 때. 하이퍼링킹 된 건 위에서 오버가 됐을 때 그걸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것에 관련된 스타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디자인할 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커런트 내비게이션 이건 이제 액티브한 것은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현재 마우스가 올라간 것을 이제 호버했을 때 디자인을 틀리게 중간에 더 이제 멋있게 센터에 두고 뭐 하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른 것들과 이제 인티그레이션해서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왼쪽에 디자인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스티키하게 다른 부분이 이렇게 스크롤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이렇게 있도록 앞에서 사용한 포지션 픽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픽스트, 스티키가 아니고 스틱하지만 픽스트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분 배운 레고죠. 레고의 어떤 각각의 하나의 피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피스를 잘 인티그레이션해서 전체의 어떤 큰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비행기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각각의 엘리먼트를 속성, 값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다른 것들과 다른 엘리먼트의 속성과 값 이런 것들과 다 잘 인티그레이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어떤 디자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은 각각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쉬운데 그걸 전체를 이제 합했을 때 복잡도가 좀 이제 증가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인티그레이션하고 하는 쪽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과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li, 플로트, 레프트 하는 거, 그 다음에 a 태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디자인 이게 나와 있죠. 메뉴가 위에라고 li를 쓴 건데 플로트, 레프트를 써서 만약 이게 플로트,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다. 여러분들은 바꿔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자, 라이트다. 이렇게. 그리고 li의 a 태그, 이거 하이퍼링킹 되는 a 태그를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만약 그걸 없앴다 하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하라젠틀 내비게이션 바 또 얘가 있는데
금방 그것을 포함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오버플로우도 쓰고, 그 다음에 플로트도 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앞에 썼던 거, 그 다음 호버 이것도 쓰고 해서 만든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액티브 커런트 내비게이션 링크에 대해서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것도 고려를 하고, 또 오른쪽에 두고 싶을 때는 플로트를 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인라인 스타일을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을 이렇게 나눌 때, 디바이드 할 때, 그걸 이제 섬세하게 또 이제 디자인상 그걸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보더 라이트 온 픽셀인데, 맨 오른쪽 라스트 차일드는 뭐 없는 걸로 섬세하게 디자인할 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픽스트로 해서 밑에다가 두 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탑에다 뒀을 때, 자, 바텀에다가 픽스트 시켜서 보여주는 애를 보여주면은, 여기서, 픽스트. 자, 밑에 이렇게 픽스트로 나와 있죠. 자,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여기서 포지션이 픽스트. 자, 그래서 UL 이것은, 이거, 언오더드 리스트 전체인데 이것을 픽스트 시킨 거예요. 자, U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자, 다른 것은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냥 인티그레이션 한 거니까, 인티그레이션 하니까 복잡도가 올라가서 좀 이해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일단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근데 따져놓고 보면 각각은 단순한 것들인데, 그레이, 약간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스티키 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쭉 올리다가 딱 걸려서, 이 메뉴는 그대로, 있으니까 디자인상 더,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은 디자인이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게 바로 스티키가 되겠어요. 자, 스티키를 지원 안 했을 때의 브라우저라든가 버전을 고려한 이런 프리픽스 고려한가, 웹키트.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최근 브라우저라 하면은 이건 이제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돌리는 컴퓨터는 다 이게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웹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올드 버전을 쓰는 또 지역에까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겠죠.